우선 이 글 2021학년도 9월 6일 모의 수능 지문인데 지문 난도가 매우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딱 잡아야 될 지점이 약간 많지 않아서 일단은 대립 구조 나왔다는 거.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과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한 비판, 걔들을 명확하게 보는 게 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일종의 스키마 같은 거야. 알고 있는 게 좋겠어. 이런 걸 논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논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제로부터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이 논리의 흐름을 논증이라고 해.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결론은 당연히 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타당한다고 하는데 얘가 이게 참이면 결론은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유도하는 논리의 흐름, 이런 걸 논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얼마 전에 봤던 6월 모의수능 거기에 나오잖아요. 뭐 저기 단독 진술하고 조건문 속에 일부로 진술됐을 때 단독 진술이면 감정이 들어가고 뭐 감정이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도 보면 그런 거예요. P면 Q이다 전제. 그 다음에 P이다. 따라서 Q는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런 걸 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의 참거짓, 예의 참거짓 이런 걸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질문을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요. 화제만 하나 잡으시면 되겠고, 첫 번째 단락의 5번째 줄에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난 신경사건이고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지면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하면 인간의 어떤 의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물질에 의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인간의 결정이 뇌에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신경물질 간의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경물질 간의 관계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과연 선택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화제를 그렇게 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가령에서 얘가 들어갑니다. 얘가 너무 웃겼어.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너무 귀엽잖아. 평가원 애들 막 보고 평가원 시험 애들 막 진짜 진지하게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딱 나오면 이게 무슨 초딩도 아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물음을 던졌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단락의 첫 문장에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이 질문은 위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결정할 때 의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해서 우선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반자유주의가 나옵니다. 뭐 이제 단어 자체에서도 의미가 나오지만 반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한 뒷받침이 들어가야 되고 결론의 뒷받침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우선 임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혹은 무작위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뭘 깔아둔 거냐면 전제를 깔아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이게 일종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전제가 깔렸어요. 전제가 몇 가지가 깔리면 두 가지가 깔렸습니다. 전제 1, 전제 2 이렇게 갑시다. 전제 1은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전제인 것처럼 이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뭐 됐다? 선결정됐다. 이게 선결정 전제예요. 그러니까 선결정됐다는 얘기는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결정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선결정에 의하면 나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건 선결정 또는 그러니까 권하니까 또는이에요.
선결정되거나 아니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요 지점을 조금 잘 유의해서 봅시다.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앞에 주어가 어떤 사건이에요. 그죠? 어떤 사건은 둘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지. 뭐 아니면 뭐? 선결정 아니면 무적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결정 아니면 다 뭐라는 거지? 무적이라는 거잖아. 그럼 무적이 아니면 선결정이라는 얘기네. 그럼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예요? 대입 관계. 맞죠? 선결정 아니면 무작위니까 무작위 아니면 선결정이니까 대입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무작위를 보고 뭐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not 선결정.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학 지문에서의 글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계속 대응시켜가면서 같은 내용의 다른 진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는 거네요. 어떤 사건은 선결정되거나 선결정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 그것도 그때 P이거나 또는 나P이거나 이거예요. 동시선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연적 문제입니다. 자, 좀 더 아시죠?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바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전제야 이게 전제죠.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을 모두 뭐 해야 된다?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두 고려한다는 건 얘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갈게요.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즉,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 선결정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이 경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려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렇게 했지? 여기서 주의할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금 뭐라고 했냐면 얘 따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얘와 얘가 모두 뭐 돼야 된다? 고려된다. 그럼 이 얘기는 내가 이렇게 쓸게요. 어떤 결론, 즉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전제 1도 뭐 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전제 2도 뭐 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그럼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게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됐죠? 이 얘기예요.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선결정 감히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자유의지의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 존재하는 사건은 둘 중에 하나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자, 이거 선결정이야. 그럼 어차피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뭐밖에 없어요? 선결정 안 된 거밖에 없죠. 근데 선결정 안 된 건 뭐라고요? 무작위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건도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어떤 가능 세계에도 여기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전에 기출 지문의 뭐 가능 세계나 뭐 이런 철학 지문들 있죠, 철학 논리학 지문들을 잘 공부해놨으면 요거 볼 때 되게 수월하게 지나가요. 그거보다 훨씬 가볍거든. 그래서 기출 지문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번에 이제 6월 모평에서 나왔던 그 어려웠던 철학 논리학 지문 그것도 사실 가능 세계나 혹은 거짓말쟁이 문장이 나왔던 조건문을 잘 이해했다면 뒤가 물론 뭐 문장이 약간 어색한 지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거 보면서 P, 나도 P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조 대리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른 이게 기억입니다. 그렇죠?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선결정 과정이 뭡니까? 첫 번째 전제. 첫 번째 전제를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연히 첫 번째 전제를 고려한다면 자유의지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즉 전제 첫 번째는 양쪽 견해가 모두 뭐 한 겁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얘도 일단 뭐는 고려하는 거냐면 전제 1은 고려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 1은 얘의 전제 1과 똑같은 전제 1입니다. 맞죠? 그래서 선 결정은 그대로 고려합니다. 이거는 수용. 그러니까 이것만 따른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죠. 지금 이 결론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존재와 이 존재를 뭐 했을 때 다 만족했을 때 나오는 존재 결론이잖아요. 그 생각 하셔야 됩니다. 좀 더 하죠.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전제 1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 2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 수용.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래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게 논증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얘가 모두 고려됐을 때 나온 결론이에요. 하나만 고려됐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얘 고려하고 얘 고려를 해야 되잖아. 둘 다 고려를 했어. 이 논증을 그대로 과정으로 그냥 써버리면 전제 1 얘는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참이에요. 그런데 전제 2는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 이 두 개를 모두 고려했을 때 나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납득. 그러면 봐요. 얘하고 뭐는 공통점이죠? 이건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얘. 맞죠? 보겠습니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말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니까? 그러면 여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려면 이라는 얘기죠. 맞죠? 면! 갑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 조건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제.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라고 해도 되고 전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짚어요. 이 얘기 다시 한번 하는 거야. 여기는 이건 충족한다. 근데 이게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조건이 각각 어디하고 대응돼야 돼? 얘들하고 대응돼. 맞죠? 그럼 내가 그냥 조건 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조1, 조2라고 합시다. 이걸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자, 가보죠. 조1.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그래야 나의 의지가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뭐 되지 않아야 한다?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거 바로 떠올라요.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걸 무작위. 이게 무작위잖아요. 맞죠? 이게 무작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제일이 뭐였냐면 선결정되는 건 나도 인정할 수 있다. 어차피 선결정되면 내가 결정할 그건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 결론을 내렸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을 위한 조건은 두 개가 되어야 된다. 하나는 선택의 주체는 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작위여야 된다. 그럼 이 무작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무작위 때문에 뭐다?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억은 무작위이기 때문에 뭐일 수 있다? 나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선결정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깨져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근데 무작위의 경우에는 뭐일 수 있다는 거야? 그거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전제 2를 부정하는 대신 새로운 조건 1, 2를 집어넣습니다. 이 새로운 1, 2를 내가 편의상 전제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제 1, 2로부터 결론 나온 거고 여기는 전제 2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전제 3을 대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이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1과 전제 3의 플러스 결과로 뭐가 나온다? 자유의지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출제 지점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어디 갔어? 앞부분인데. 따라서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이거죠. 맞죠? 왜냐하면 그 지금 선결정이라고 하는 거 무작위하고 달라지는 거니까 충돌된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인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이 얘기지. 이거는 수용할 수 있다. 자, 지금 그 부분이 그 앞단락에서 말한 이걸 다시 한번 뭐하고 있는 단락이야? 재진수라고 하는 단락이잖아. 그러니까 맥락상 전제일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 산물일 수 있다.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유의지를 몇 가지로 나눴습니까? 두 가지. 그래서 뭐하고 구분하는 거냐면 이건 지금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A, B로 나눈 거예요. 맞죠? 근데 A는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다. 이거지. 그치? 그리고 뭐다? 이거다. 그러니까 얘의 경우에는 굳이 이걸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주의하시고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필요 없다. 그러나 얘는 뭐 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얘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얘는 수용할 수 없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끊어요. 그럼 무작위 이꼴 뭡니까? 난 선결정.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뭐일 수 있다? 나일 수 있다. 이게 포인트다. 왜? 차이점. 여기는 이거는 이러니까 없다. 여기는 이래도 나다. 이렇게.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이에요. 잠깐 선택 시점이라는 얘기는 선결정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선택 시점이면 선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선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면 선결정이 아니니까 무슨 시점인 겁니까? 무작위 시점인 거예요. 무작위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즉 무작위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다고요. 왜 가능하느냐? 이 가정은 즉 무작위 가정이죠.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 건 선택의 주체가 누구인 건 변하지 않는다? 갑인 건 변하지 않는다. 즉 이거예요. 선결정되지 않아야 돼. 그치? 그리고 그 선택의 주체가 뭐면 안 된다고? 나에게만 안 된다고. 그 두 개를 묶으니까 무작위 상황에서는 그 선택을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의 자유의지를 존재한다. 이렇게. 됐죠? 같은 얘기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끊어요. 이 결론이 뭔데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됐어요? 문제 보시죠. 우선 첫 번째 문제 찍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었어. 그러면 내 자유의지가 없지만 그 이외의 경우라면 다 그 선택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책임도 내가 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우 내가 그때 니네 아빠만 안 만났어도 내가 너 같은 놈만 안 만났어도 이러지 마시라고. 다 본인이 선택한 거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학원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야 복귀는 너네 말라고 학원을 올 때 결국 네가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선택의 책임을 묻지 마라. 이 글의 결론이야. 네. 99번 유물론적 인간과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전혀 관련이 없고요. 5번 가세요.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을 끊고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 끊어요. 이게 뭡니까? 무작위 가정이죠. 무작위 가정을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죠. 왜? 그게 두 번째 전제였으니까. 99번에 정답 5번. 그 다음 A, B인데요. A가 뭐죠? 그렇죠. A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B와 A는 결국 뭐예요? 자유의지. 의지의 범주 구분이에요. 우리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는 순간 범주 구분이니까 범주 구분을 맞춰서 문제도 봐라. 그래서 범주가 무너지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 했죠. 얘가 욕구 충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 글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들어가시고 그럼 얘와 얘 뭐 보는 거예요? 차이. 그것만 핵심적인 것만 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A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얘는 조건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끊어요. 선결정되어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얘는 선결정인 경우에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유의지는 선결정돼 있을 때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뭐 나머지 선택지는 특별히 고민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두 문제가 오답률도 높았어요. 101번부터 보겠습니다. 101번에 요건 지금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니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지잖아. 발문이 주어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 선택지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니은이라고 하는 발문이 주어졌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이유를 물었어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걸 물었어. 이게 아니 출제자들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문을 갖다 쓰는데 우리는 그냥 문제를 그냥 쓰기 읽어.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어딨지?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 그럴 거면 발문을 왜 읽어요? 그냥 선택지부터 보지.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니은의 이유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적절한 걸 찾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선택지는 선택지의 구조가 나머지 그러니까 오답인 선지 있잖아요. 오답 선지도 전부 뭐 하도록 쓰게 돼 있는 게 원칙 매뉴얼이냐면 부분일치를 반드시 시켜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평가원의 문제 출제 매뉴얼에 그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부분일치를 시켜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선택지를 대응식으로 찾아 들어가면 중간에 부분일치 때문에 낚인다고요. 이런 생각하면서 이것도 맞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출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 문제 변별력이 생기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4개 써놓고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답인 거죠. 가장이라는 말의 목적이 뭐예요? 비슷한데 그중에 더 적절한 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 목적 그대로 선택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발문하고 선택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선
니은이 뭐예요? 니은이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거잖아요. 반자유의지 논증이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뭐 할 필요 없다? 받아들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니은의 이유는 무작위 과정. 무작위 과정의 결론을 뭐 할 필요 없다. 무작위 과정의 결론은 수용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물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게 기업과 반자유의지 논증 사이에 뭡니까? 차이의 핵심. 결국은 얘는 차이를 보여요. 그럼 차이의 핵심이니까 누구 견해의 핵심이에요? 니은 견해. 아니 기업 그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비판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견의 핵심이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한 번에 나오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끊고요. 이거 아닌데. 왜냐면 5번 갑니다.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할 때 이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자유의지를 위한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한 거고 얘는 충족할 수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무작위가적의 결론을 뭐 할 필요 없다? 수용할 필요 없다.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정합니다. 반면에 3번하고 4번으로 답을 고른 사람이 좀 있었어요. 3번에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선결정되어 있지만을 보는 순간 바로 날려야죠. 관련 없잖아요 지금. 선결정되어 있지만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이건 얘하고 얘 뭐죠?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니까 얘가 차이의 핵심으로 들어갈 리가 없다. 보자마자 바로 날려야 됩니다. 4번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그랬잖아요. 아니 3번하고 4번이 다른 진술입니까? 같은 진술이잖아요. 되죠 이거? 오케이.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102번 보시죠. 102번 윗글을 기억에 입각해서 발문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윗글을 기억에 뭐해서 입각해서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부터 확인하라는 얘기입니까? 기억부터 확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억이 뭐냐면 반자유의지를 뭐하는 견해입니까? 비판하는 견해잖아요. 이거예요. 이거에 입각해서 보기와 같은 탐구활동을 할 때잖아. 그럼 이 탐구활동은 당연히 뭐여야 돼요? 즉 반자유의지 비판을 강화시켜주는 탐구활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의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탐구가 된다. 맞죠? 그렇게 가요. 그러면 얘의 주장은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필요 없다? 그거 아니면 무작위 과정을 고려했을 때 자유지가 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H 가설이에요. 가설이니까 이게 전제일 거라고요. 그럼 전제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선결정 과정이든지 아니면 그 조건 두 가지든지. 자,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 끊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선결정 과정. 지금 요건데 문제에서 나오는 H 가설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선결정 과정이야. 맞죠? 그러면 H시라고 저쭉 나왔어. 이게 그럼 뭐가 확인됐다는 얘기입니까? 선결정 과정이 그러니까 선결정 과정이 확인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확인됐다는 거예요. 봐요. 이거 완전 뭐하고 똑같아요. 원래 얘들이 말한 논증 과정과 똑같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답은 정해졌네. 결국 뭐 물어보는 거예요? 얘의 핵심 주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우선 1번 H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된다면 끊어요.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결론 거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2번 H가설의 실험 결과에 입증된다면 끊어요. 역시 선결정 과정이 맞다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작위 과정은 참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죠. 이거는 누구의 견해입니까? 거기 비판 아니 저기 반자유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 날리시고요. 3번 H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되지 않는다면 자 입증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얘기는 선결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면 선결정 과정은 참을 수밖에 없다. 이게 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관계입니다. 자, 4번 보세요. H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끊고요. 그러면 이거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끝.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맞지? 무작위일 때는 원래 무작위 과정을 고려했을 때 결론이 아닌 걸 주장했잖아. 그러니까 4번은 이 사람들의 견해를 그대로 진술한 거지. 답 4번. 됐죠? 5번 H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를 보는 건 바로 날려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그 가정을 쓰였으니까.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야 되는데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야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 비판 왜 해요? 장난합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다? 4번일 수밖에 없다. 요 글이 논리학 지문치고는 아주 어려운 지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면서 요 느낌을 빨리 얻어요. 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붙여가면서 대응시키면서 읽어야 되는 거라는 느낌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올해 어차피 인문 논리학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지문이 나왔을 때 육모처럼 당황하지 않으려면 글을 붙여 읽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좀 나중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됐죠? 됐습니다. 여기까지.